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을 분석하고 내일장을 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진행의 문정은입니다. 전일 발표된 1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크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앞서 소비자 물가도 시장의 예상보다는 빠르게 둔화하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키웠었죠. 이번 도매 물가인 PPI가 전월 대비 다시 오르고 있다는 점은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한편 뉴욕 증시는 이날도 역시 연준 의원들의 발언에 주목했는데요. 연준 매파적 인사들이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시사하자 일제히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이처럼 빅스텝 공포의 뉴욕 3대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한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까지도 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길어질 것이라며 앞으로 FOMC 회의에서 0.5%포인트 금리 인상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에 뉴욕 증시 더욱더 얼어붙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또한 1월 실업 보험 청구자 수도 전주보다 감소해 미국의 1월 실업률은 54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시 한번 긴축 기조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입니다. 하락 마감한 뉴욕 증시와 함께 국내 증시도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의 거센 팔자세에 약보합권 머물면서 시총 상위주들까지도 휘청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증시가 변동성을 보일수록 저희 마감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꼼꼼한 투자 전략 알뜰하게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장을 분석하고 내일장을 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은 생방송 유튜브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참여 가능합니다. 또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 내일장 시작합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융부 김수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어떤 헤드라인을 가져오셨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기획재정부가 이 경제 동향을 분석한 그린북을 발표했는데요. 우리 경제가 둔화 국면을 맞았다는 첫 공식 진단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황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경기 흐름이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 2월호에서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수 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부진 및 기업 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등 경기 흐름이 둔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가 공식적인 경제 진단에서 경기 둔화를 언급한 것은 지난해 6월부터 9개월째입니다. 하지만 이번 달엔 경계 수위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지난해 12월까지는 경기 둔화 우려라는 표현을 썼고 지난달에는 경기 둔화 우려 확대라는 문구를 추가했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경기 흐름 둔화라고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네, 이제 작년 6월부터 재차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언급을 하는 기획재정부 이야기인데 이렇게 기재부가 어두운 진단을 내린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주요 경제 지표들은 또 어떻게 나타났나요? 그렇습니다. 수출과 전산업 생산 등을 살펴보면 경기 둔화의 경고음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우선 지난달 수출 감소폭이 확대되며 무역 적자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수출은 264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가 넘게 급감했습니다. 반면 수입은 2.6% 감소하는 데 그쳐 지난달 무역 수지는 10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전산업 생산도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11월 전월 대비 0.1% 증가했었는데 12월에는 1.6% 감소하며 32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를 보였습니다. 고용시장은 더 얼어붙었습니다. 1월 취업자 증가 규모는 41만여 명으로 증가폭 둔화세가 8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전기 요금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5.2% 오르며 전월보다 상승폭을 더 키운 모습입니다. 기재부는 확고한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 기조하에 수출 투자 활력 제고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총력 대응하겠다라고까지 언급한 기재부 향후 방향성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산업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LG화학이 국내 전지 소재 업체 중에 처음으로 북미산 리튬 정광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LG화학이 북미산 리튬 확보에 나섰습니다. LG화학은 오늘 미국의 리튬 광산 채굴 가공업체인 피드몬트 리튬과 20만 톤 규모의 리튬 정광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전지 소재 업체 중 북미산 리튬을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리튬 정광은 리튬 광석을 가공해 농축한 고순도 광물로 배터리 핵심 원료인 수산화 리튬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피드몬트 리튬은 LG화학의 리튬 정광을 올 3분기부터 연간 5만 톤씩 4년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리튬 약 3만 톤을 추출할 수 있는 양으로 고성능 전기차 약 50만 대에 들어가는 규모입니다. LG화학은 여기에서 채굴한 리튬을 양극재 생산에 사용할 방침입니다. 또 LG화학은 피드몬트 리튬 주식을 매입하는 지분 투자 계약도 체결했는데요. 이에 따라 리튬 정광 외에 피드몬트 리튬이 미국에서 생산하는 수산화 리튬 물량 연 1만 톤에 대한 우선 협상권도 갖게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LG화학이 북미산 리튬 확보에 적극 나선 이유가 뭔지도 궁금한데요. 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IRA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입니다. IRA 법에 따르면 완성차 업체가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가공 생산한 리튬 등 배터리 핵심 광물을 40%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광물 사용 비율은 1년마다 10%포인트씩 증가하고 오는 2027년에는 80%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이로써 LG화학은 미국에서 선제적으로 원재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는데요.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업체와 공동 메탈 투자를 포함한 다양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전지 소재 시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IRA법 기준 충족을 위해서 이 북미산 리튬 확보에 적극 나선 LG화학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금융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 고금리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는 와중에 이 성과급 돈잔치를 벌였다는 은행에 대한 비판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불똥이 보험과 카드사에까지 튀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와 카드사를 대상으로 성과 보수책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키로 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고액 성과급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자 금융권 전체가 이익 대비 과도한 성과급 잔치를 벌였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일단 생명손해보험사들은 지난해 9조 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주요 손보사들이 호실적을 거뒀는데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낮아지면서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를 토대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임직원 성과급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에는 삼성화재가 직원들에게 연봉 47%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또 DB손해보험도 연봉의 41%를 성과급으로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카드, 우리카드 등 4개 카드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조 9천억 원 가까이로 집계됐는데요. 삼성카드는 지난달 31일 연봉의 5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고 신한카드, 롯데카드 등 다른 카드사들도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성과급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경기 상황과 산업 그리고 금융업계 이야기까지 김수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 시각 증시 상황과 오늘 서울경제TV 특징주 소개해드리는 이 시각 시황 브리핑입니다. 김혜연 캐스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미국의 1월 PPI는 전월 대비 0.7% 상승을 보이게 됐죠. 시장의 예상치였던 0.4%를 훨씬 많이 웃돌게 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폭 다시금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이 공포감에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전일 미증시도 큰 폭의 낙폭이 나타났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이 같은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 출발을 보이게 됐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파란불이 들어온 모습이고요.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가 낙폭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현재는 0.84% 내린 2,454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철강주 그리고 건설주들의 상승 눈에 띄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의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역시나 이 낙폭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776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폐배터리 관련한 종목들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고요. 재건 관련한 종목들도 오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 시장에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세 어제 오늘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도 현재는 1,554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하루 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기관이 1,554억 원, 외국인은 2,000억 원이 넘는 매도 우위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현재 매수세 보여지고 있고요. 매수폭은 계속해서 확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히토리 관련주들이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승 배경에는 전일 중국 당국이 수출 금지 그리고 수출 제한 기술 품목에 히토류 정제 기술을 포함시켰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 미중 간의 갈등 조짐이 나타나게 되면 중국은 이 히토류 규제라는 가능성을 제기했었죠. 이번 미국의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수출 금지를 하게 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히토류의 경우 중국이 전 세계의 생산량 8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고요. 이 같은 소식에 국내 관련 수혜주들 오늘 빨간불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니온이 현재 26% 넘는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지도 5%대, 동국 RNS는 6% 넘는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한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전일 미증시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약세를 기록했죠. 테슬라가 대규모 리콜을 하기로 결정하게 되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FSD의 결함으로 인해서 전기차 35만 2,758만 대를 리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테슬라 주가는 5.7% 넘는 하락세가 나타났고요. 그 밖에 니콜라도 5.9%, 루시드는 3.45% 하락을 보이게 됐습니다. 게다가 미 PPI 지수도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게 되면서 연준의 매파적인 기조 이어질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감도 주가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들 나오고 있고요. 현재 LG화학이 3%대, 포스코케미칼도 3% 넘는 하락세, LNF는 현재 5%대의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미증시 하락에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주가는 여전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요. 또 이 금리 인상 부담감이 커지다 보니까 기술주들도 힘을 내기 어려운 환경이죠. 네이버와 카카오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IS동선은 2조 원 넘는 매출액을 달성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죠. 호실적 기록에 주가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세비캠은 태양광 폐패널 관련 사업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에 오늘장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셀바스 AI는 향후 출시된 챗 GPT-4와 관련해서 음성 인식에 대한 기술이 관심받고 있죠. 셀바스 AI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계속해서는 삼성전자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약세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간밤 미증시에서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시장의 예상치 상회하게 되면서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하락세를 보이게 되면서 오늘 국내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1%대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62,6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위더스제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모로 고민하는 서울 거주 청년들에게 서울시가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가 발의가 됐습니다. 입법 예고를 하게 되면서 탈모 치료제 주사제를 개발하고 있는 위더스제약 오늘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4% 넘는 오름세 보여지고 있고요. 9,27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카카오뱅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업 과점체제를 비판하고 나섰죠. 경쟁 시스템 강화를 위해서 인터넷뱅크의 추가적인 인가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서 오늘 카카오뱅크는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탑10 확인해봤습니다.
네,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드리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과 함께 객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도세가 좀 큽니다. 반면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인들이 매도 우인데요. 자세한 종목별 흐름부터 살펴주시죠. 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유니온입니다. 유니온 같은 경우에 휘토류 관련주로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언론에 따르면은 중국 당국이 핵심 전력 불장인 휘토류를 이제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로 이제 목록에 포함시켰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휘토류는 연구 자석을 만들고요. 이 연구 자석이 활용되는 곳이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태양광, 풍력 발전 등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이제 자원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세계 휘토류 정제 역량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자원이 무기화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런 부분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게 되는데요. 유니온이라든지 관련 관계사, 유니온 머티리얼, 그다음에 호주에 이제 관련된 강산을 가지고 있는 이제 동국 RMS 등이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게 되었고요. 이 부분은 이 이슈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이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은행주로서 오늘 장에서도 은행주가 굉장히 좀 좋은 흐름 보이고 있죠. 결국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려들이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긴축이 만약에 장기화된다든지 빅스텝을 한다든지에 대한 우려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결국에 이제 은행 관련주들에게 수혜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추가로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요. 은행 관련주 같은 경우에 지금 수익이 좋았었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배당 성향을 높인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 매력 자체는 조금 더 올라가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종목은 이제 미래나노텍입니다. 북미의 이제 LG화학이 리튬 전광을 구매했거든요. 계약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리튬과 관련됐던 이제 기업들, 리튬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조금 더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미 이제 계약이 체결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어제 시세가 낮기 때문에 오늘 가격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 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관심들은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휘토류 관련주 유니온과 또 금융 관련주, 우리 금융지주, 또 2차 전지 관련주인 미래나노텍까지 이렇게 좀 고르게 흐름 나타나고 있는 종목별 상황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현재 포착하고 계신 특징주는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들려주시죠. 네, GKL입니다. GKL은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가 현재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익이 이제 이익 증가가 본격화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54억 원이 나왔고요. 연속해서 이제 분기 흑자가 달성이 되었습니다. 두 개 분기 연속 흑자인데요. 이것이 의미 있는 것은 사실은 코로나 국면에 들어선 뒤로는 사실상 GKR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 흑자를 내기 힘들었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가시화됐다는 게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GKR의 수익을 이제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일본 VIP 고객들입니다. 일본 VIP 중심의 드롭액 자체가 지금 회복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계속해서 1월에 드롭액이 이제 2,467억 정도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일본인 관광객이 922억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드롭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회복 국면에 명확하게 있다라는 게 메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단위로 봤을 때 흑자 전환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흑자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최대 주주가 이제 정부기관이 최대 주주인 공기업 성격 때문에 아무래도 연말에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오늘 GKL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일본 이 VIP 드롭백 회복이 좀 기대되고 있는 GKL을 오늘의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중국 상무부 이야기부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이 중국 수출 금지 및 수출 제한 기술 목록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해당 내용에 이 히토류 정제, 가공 이용 기술 등이 좀 포함됐는데 오늘 히토류 관련주들 강세입니다. 관련주들 주요 흐름들부터 살펴주시죠. 네, 우선 이 히토류 얘기가 거의 요즘에는 매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 조금 주춤했었는데 이전에도 보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수출, 특히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수출을 좀 제한한다. 무슨 산업을 좀 막는다. 아니면 미국에 있는 중국의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이 상장사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무언가를 한다. 사실은 그런 갈등이 생길 때마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이 히토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히토류에 대한 기술 수출 제한이라든지 히토류를 어떻게 통제하겠다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나올 때마다 히토류 관련한 종목들이 좀 출렁이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첨단 산업들, 히토류의 영향을 받는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좀 악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 우선은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니온이라든지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그 주가 급등 많이 하고 있고 세노텍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동국 RNS라든지 이런 히토류 관련된 종목, 히토류의 기술을 대체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히토류를 유통하고 있거나 히토류를 수입해서 어떻게 이 가공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든지 이런 히토류와 관련된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시가총액이 좀 굉장히 큰 이런 시가총액이 있는 종목들은 좀 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변동성이 상당히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급등하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양봉을 내고 있더라도 상승세가 조금 줄어들었거나 혹은 음봉을 내고 있는 종목들도 좀 있고요. 몇몇 주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조금은 축소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선 오늘은 좀 강할 것으로 보여지나 다음 주 월요일, 다음 거래일에는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히토류 무기화에 나선 중국 이야기가 또다시 시장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도 다음 장에서는 좀 예의주시하시라 이런 말씀 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제 히토류 관련주 이야기 좀 더 해보자면요. 이 관련주 내에서도 특히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 대체품이라 평가받는 이 고성능 페라이트 마그네트를 생산하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텔레필드와 같은 이런 업체들은 해외 파트너사를 통해서 이 국내외 이 수요 업체 히토류를 공급하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현재처럼 이 중국 규제가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좀 있는 경우에 히토류 관련주 내에서도 어떤 강점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접근을 해야 할지도 궁금한데요. 어떤 의견 있으실까요? 우선은 중국이 히토류 정제 역량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걸 통제한다라면 사실은 이제 좀 패닉이죠. 이 히토류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철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이런 금속처럼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 미미할 정도로 너무너무 낮은 양의 사용이 되지만 없으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타민과 같은 그런 금속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몸에 있어서 비타민은 굉장히 소량만 필요하지만 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히토류도 첨단 산업에는 정말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이 히토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중국 규제가 장기화가 된다라면 당연히 히토류의 가격, 안 그래도 최근에 이 원자재 가격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철강주들도 오늘 주가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히토류도 마찬가지죠. 안 그래도 원자재 가격 다 올라가는데 히토류 가격은 더 많이 올라가고 있고 점점점 히토류에 대한 생산량 지금 이 정제 역량 자체가 거의 중국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변동성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히토류 가격 안 그래도 비싼데 이 중국 규제가 장기화된다라면 히토류에 대한 가격 더 많이 좀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는 히토류를 사용하는 첨단 기업들의 생산 단가 자체가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실 이전에 히토류가 중국이 이전에도 가장 많이 생산하기는 했습니다만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히토류를 조금씩 생산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중국이 그 이후에 한번 가격을 한마디로 좀 후려쳤습니다. 굉장히 낮은 단가로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다른 히토류 관련된 기업들이 다 문을 닫는 일이 벌어졌고요. 중국은 반대로 히토류 가격을 떨어뜨리면서도 중히토류에 대한 이 정제 기술이라든지 관련 인력 양성에 굉장히 많이 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에서는 히토류의 생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게 됐고 중국에서 가장 많은 히토류가 생산이 되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 관련 기술들을 개발해놨기 때문에 이 중국에 있어서의 그런 집중도가 더 심화가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히토류의 가격 많이 올라가고요. 히토류가 중국에서 나오기가 힘들다. 그럼 국가에서 이 정책적으로 장려할 수도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중국의 히토류 이 수출 통제가 장기화된다라면 중국 외의 국가에서 다시 한번 뭐 히토류의 채굴이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히토류의 대체 품목들이 히토류를 완벽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히토류의 대체를 기대하고 있고요. 일정 부분만 작은 부분만 좀 대체를 하고 있는데 이 히토류 대체에 대한 기술력이 향상이 된다라면은 조금 시간은 좀 걸리겠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체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매력도도 상당히 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 완벽하게 대체는 조금 힘들겠지만 이 기술력 향상을 통해서 대체품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들 좀 주목하시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런가 하면 이달 15일이죠. 우리 정부와 몽골이 이 히토류 공동 탐사 개발 협력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요. KT그룹과 LS전선이 이 몽골 몬리스그룹과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한 상황입니다. 향후 이 KT와 LS 주가에 이번 히토류 관련 사업이 긍정적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요? 우선 히토류가 가기 전에 LS와 KT는 이미 협력 관계를 상당히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LS 전선이 KT 서브마린이죠. 이 플랜트 업체에 대한 지분을 지난해 16.2%를 인수하면서 이 2대 주주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면서 이 LS 그룹과 KT의 이런 협력 관계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LS와 KT가 글로벌 시장에서 이런 협업을 통한 수주에 대한 경쟁력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LS가 가진 기술력이 있고요. KT 서브마린이 가진 기술력이 있습니다. LS는 이 전선 쪽에 있어서의 기술력, KT는 플랜트 쪽에 있어서의 이런 해저 케이블에 있어서의 기술력, 이런 부분들을 서로 시너지를 낸다라면 해저 케이블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시너지가 날 수 있다. 사실 증권 시장에서도 이 여의도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면서 LS 전선이 KT 서브마린의 지분을 인수한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그 당시에 이 레포트들까지 좀 나왔었는데 이 향후 히토류 쪽을 또 본다라면은 이 몽골도 히토류가 많이 나는 나라입니다. 근데 중국처럼 적극적으로 개발을 아직 못했었던 나라인데 이곳에서 LS와 KT그룹이 히토류에 대한 생산을 같이 진행을 한다라면 국내에서도 히토류를 어느 정도 일정 물량은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히토류라는 게 굉장히 많은 곳에서 발굴이 되지가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히토류를 이곳에서 생산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의 사업성도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히토류에 대한 사업이 본격화됐을 때는 LS도 그렇고요, KT도 그렇고 주가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앞서 이 이사님께서도 짚어주셨던 것처럼 첨단 산업의 비타민 역할을 하고 있는 히토류입니다. 자, 이제 중국이 이런 히토류를 무기화를 좀 나서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에 대해 맞서기 위해 이 국내는 물론 각국이 좀 대응 전략을 짜고 있는 모습인데 이 관련 업종에 투자하겠다 하시는 분들 앞으로 어떤 투자 전략을 좀 세워 가셔야 될지 궁금한데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우선 중국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지난 한 50년 정도 동안 국가 전략 차원에서 히토류 관련한 연구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 이런 부분에 힘써 왔고요. 그러면서 90년대 들어서 중국이 히토류 생산량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가격이 급락했고요. 그러면서 미국을 비롯한 다른 여러 나라들에 있었던 히토류 기업의 상당 부분, 대부분이
사실 폐업하거나 감산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전체 히토류 정제 역량의 90% 이상을 책임지면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히토류에 대해서는 중국이 상당 50년이라는 이런 시간 동안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서 단기간에 이 부분을 따라가거나 생산하거나 다시 기업을 만들어서 생산을 하고 인력을 양성해서 히토류에 대한 정제 기술을 올려놓고 이렇게 모든 걸 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우선은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중국의 이런 제재가 계속적으로 있다라면 첨단 산업의 타격은 당연히 좀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다른 나라들, 중국과 미국이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들의 무역 전쟁으로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이게 정말 계속적으로 사실 나오고 있죠. 이게 한 1, 2년에 한 번씩 계속 중국의 히토류 수출 규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우선 협력 대상국으로 뭐 캐나다라든지 뭐 호주, EU, 일본과 함께 이 한국을 지정하면서 여러 가지 뭐 핵심 광물 자원에 대한 발굴, 뭐 공동 개발, 뭐 이런 부분들, 뭐 프로세싱이라든지 리사이클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리스크 관리, 공동 연구, 인력 육성, 뭐 투자 채굴, 뭐 이런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의 뭐 정보 공유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함께 좀 진행하고 있는 이런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이런 비중을 단기적으로 없애기에는 뭐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규제가 강화된다라면 당장은 히토류의 가격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생산 자체가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첨단 산업,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히토류가 들어가는 첨단 산업에 있어서 생산 차질까지 사실은 이런 과정까지 가면 좋지 않겠지만 최악은 생산 차질까지도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금융 핵심 이슈를 알아보는 배종찬의 통통 경제 시간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이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현황과 투자 전략 등 이 통통 튀는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 통통하게 이 관련 이야기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도 통통 좀 채워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핵심 이슈들 가득 준비해 예. 주셨는데 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블룸버그 통신이요. 오는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자격 방미 가능성을 좀 보도한 바 있죠. 네. 만약에 이 일이 성사가 된다면 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국빈으로 미국을 방문한 이 대통령, 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에 이어서는 두 그렇죠.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한 이후에 미국을 국빈으로 방문하는 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빈 방문이 된다면 4월에 방문하는 그렇죠. 이제 두 번째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마크롱 대통령 이후에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지금 방미가 이루어지겠고 예.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에 12년 만에 일이 되는 건데요. 그렇죠. 자, 이제 앞서 여러 가지 좀 아랍에미리트 뭐 이런 외교 무대에서 일궈낸 경제 외교 성과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이후에 이번에도 좀 이러한 성과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그렇죠. 우선 이것부터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을 또 충전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서울경제TV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냥 외국 정상이 뭐 미국을 방문하든 또는 뭐 유럽을 방문하든 여러 방문이 있는데 국빈 방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미국과의 관계, 예우를 생각해 볼 때 이런 이 외국 정상의 국가 정상의 방문은 국빈 방문이 있고 그냥 일반적인 정상 방문이 있고 또 그냥 비즈니스 차원에서 그냥 현안 하나 정도만 논의를 하는 일반적인 또 비즈니스 방문이 있단 말이에요. 실무 방문. 근데 중요한 것은 국빈 방문은 그만큼 국가 간의 관계가 중요한 그런 관계라 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 특히 이제 올해는 우리가 한미 동맹이 이제 70주년이 되는 해예요. 네. 그만큼 이제 이 역사적인 의미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국빈 방문을 하면 뭐가 달라지냐? 우리가 핵심적인 걸 보면 의장대 사열이 있죠. 그러니까 빰빠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네네. 여기서부터 벌써 달라집니다. 국격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블레어 하우스. 이 블레어 하우스가 백악관 바로 옆에 있는데 이 영빈관에 이 이제 숙소를 잡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경우에는 뭐 다른 일반적인 민간 호텔에 머무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미국의 국빈들이 방문했을 때만 내어주는 그 숙소인 영빈관에 윤석열 대통령이 머무른다. 그런 국빈 방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의회 연설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의회 권력이 강한 나라예요. 그냥 방문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연설해 이렇게 열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일정들이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맞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서 또 그 이전에서는 국내 언론사에서 국빈 방문 이야기가 나왔지만 최종적으로 우리 대통령실이든 미국의 백악관이 확인해주지 않는 것은 또 이런 이유가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좀 고령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대체적으로 일정이 3, 4, 5월이 바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일정을 미리 딱 하고 떡하니 결정을 해놓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미국도 확인을 좀 더 구체화된 다음에 확정이 된 다음에 해주겠다. 우리 대통령도 그런데 그게 확정적이에요. 확정적이고 그만큼 이런 관계가 중요하다. 또 하나는 이제 미국에 이제 방문하는 정상들은 많아요. 1년에 뭐 수십 명 될 텐데 그 중에서 국빈 방문은 뭐 많아야 이제 한두 명 정도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고 아마 하반기에는 인도의 이제 모디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면 이제 국빈 방문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역대도 대통령들이 미국 방문을 많이 합니다. 1954년에 이승만 대통령이시죠.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그 이승만 대통령 또 성대모사를 하게 되네.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다 역대 방문을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까지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했을 때 좀 성격이 다르긴 했어요. 국빈 방문을 했을 때. 근데 이제 그때 이 김대중 대통령이 방문을 했을 때도 그렇고 이명박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는 조금 성격이 달랐던 게 안보도 있지만 약간 경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하는 것은 상당히 경제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 정말 폐허가 됐던 그 대한민국 전쟁 이후에 그 다 쓰러져 가는 나라에 우리가 원조 외교를 통해서 나라가 정말 70년대, 90년대 이제는 K컬처, 이 K 콘텐츠를 전 세계 팔방에 퍼뜨리는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됐죠. 아니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얼마 전에 우리 발표된 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난해죠. 지난해 올해 이어서 일본하고 거의 수출량이 맞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와요. 그 이야기는 정말 괄목상대한 것이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방문했을 때도 사실 DMZ를 안 갔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경제다 이제 한국의 중요성이 안보를 떠나서 이제는 경제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에 방문했을 때 미국과의 관계가 경제인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통통 경제에서 중요한 건 자 중동은 우리 성장에 제도약하는 우리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올라가는데 플랫폼이 됩니다. 자 미국하고의 기회는 뭐냐? 우리의 첨단 기술력이 더 솟구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또 협력 상대 파트너십이 되는 것이 바로 미국이라는 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넣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 정상들의 여러 방문 형태가 있지만 이번 좀 성사가 된다면 국빈 방문이라는 좀 상징적 의미가 큰 방문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은 좀 경제적인 부분 논의가 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풀이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앞서 한미 동맹 70주년이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 양국 정상들 만남을 통해서 또 어떤 좀 이야기들이 좀 풀어 나가질지 좀 귀추가 주목되는데 앞서 두 정상이 지난해 5월에 1차 정상회담을 좀 마쳤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지만 현재 이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년 미 대선을 좀 앞두고 어떤 핵심 이익을 조금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노려보고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좀 어떤 내용들이 주요 의제가 될지 궁금한데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어요. 지난해 5월 달에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하자마자 바로 한국을 방문했던 것이 바이든 대통령이어서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한국을 방문하자마자 어디를 갔습니까? 삼성 평택 공장을 갔죠. 그렇죠. 이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정상회담이죠. 이번에 또 국빈 방문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고. 근데 이 내용을 한번 쭉 우리가 준비된 자료가 있으니까 보실 텐데 제가 경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네. 심지어는 안보 외교 속에서도 경제가 꿈틀거리고 있다. 국방 외교인데 지금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가 뭐냐면은 이 대북 대응입니다. 대북 대응을 이 미국의 전술 자산, 핵 자산, 전략 자산까지 동원해서 우리가 공동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핵 확장 억제고. 근데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 협력 확대가 된다는 거 이건 뭐냐면 군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미국의 군사 이 협력체인 쿼드에는 우리가 참여를 안 해요. 근데 경제적인 부분에는 우리가 참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경제적 성격이 강하다. 그다음에 경제를 보면 우리가 당장 윤석열 대통령이 가기 이전부터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는 IRA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 달 내로 발표하겠다 이런 이야기 우리 서울경제TV를 통해서 전해드렸죠.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IPEF 협력을 강화한다. 이것도 인도 태평양 전략이에요. 인도 퍼시픽, 그다음에 이코노믹 포럼 이 협력 강화의 내용에 이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것도 경제가 된답니다. 결국 인도라고 하는 이제 13, 14억 인구, 인도가 이제는 얼마 있으면은 중국의 인구를 능가합니다. 여기에 호주, 또 일본까지 포함하는 협력체가 구성되는 것이고 안정적인 뭐 통화 정책도 있고 이건 뭐냐면 한미 스와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율과 관련되는 부분도 조금 짐을 들 수가 있다. 이런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방위 산업 협력도 강화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설명입니다. 이게 이제는 우리가 방산과 관련해서도 한국이 이제는 마치 미국의 일종의 이 아래 단계에 있는 그런 생산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정도의 방산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 외에도 과학기술과 관련해서는 우주, 지금 아미테스가 아르테미스 이 달을 공략하는 다시 이제 미국이 달에 대한 탐사를 또 전개하는, 물론 일본도 참여합니다만은 우리도 굉장히 유의미하게 참여를 하죠.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우리에게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이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고, 인공지능 바로 AI, 챗 GPT, 심지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자꾸 여러분들이 이제 연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슈들이 지금 종목이나 섹터하고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항공 우주 이야기할 때는 이거 우리 방산 중에서도 항공과 또 연계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또 한국 항공 우주 우주항공 이런 거 카이나 KAI나 이런 쪽과 여러분들이 연계해서 보시면서 또 연계를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평화적 원자력 이용 확대, 사용 후 핵연료 SMR 나오는 것도 이게 우리가 원전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랑 또 원천 기술이 있으니까 협력하는 것까지 연결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런 것들 다 연계해서 러시아와 경쟁하고 있는 원전 시장에서는 미국이기 때문에, 아니 러시아에게 원전 시장을 미국이 넘겨줄 리는 만무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뭐 중동을 진출하든 또는 폴란드나 체코의 원전 기술로 원전 시장에 뛰어들든 그건 미국과 더 단단한 협력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기술력의 원천 기술력의 설계 기술의 미국, 그리고 시공하는 데 있어서의 전 세계적인 원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 이것이 이제 결합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좀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데, 한편 이 대통령실에 조금 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번 이 미 국빈 방문이 만약에 이루어질 경우에 또 이 윤 대통령 일론 머스크와도 면담이 좀 추진 중이다. 네, 이런 좀 소식이 있습니다. 자, 이런 만남이 좀 성사가 된다면 이 기가 팩토리 한국 유치에 좀 중요한 분기점이 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선 이건 좀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런 스토리까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좀 우리가 좀 더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결국 일론 머스크의 만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와 연계될 수가 있냐. 지금 당장 뭐 2차 전지, 또 전기자동차, 또 그 이외에 우리가 니켈, 리튬까지 여러분들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는 어떤 원료와 관련된 산업이 우리가 영역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우리가 기가 팩토리까지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흥미로운 게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9월 달에 영국
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조문 외교를 마치고 뉴욕을 갔을 때 머스크를 한번 만나자 살짝 조율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만날 기회를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화상으로 회의를 한 적도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론 머스크 1971년생. 네. 자수성가한 미국의 기업인 중에서는 가장 재산이 많은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론 머스크. 실제 우리가 어벤져스의 아이언맨의 실제 현존 모델이기도 하죠. 이런 이야기까지 뭐 TMI인데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네. 부러워라. 네. 그런데 지금 일론 머스크와 민담을 하는 이 핵심적인 내용은 기가 팩토리인데 요건 조금 신중하게 말씀을 드릴 필요는 있을 거예요. 네. 기가 팩토리가 뭐냐면 기가라는 것이 숫자 얼마예요? 10억입니다. 여러분 네. 좀 알아두세요. 기가 우리가 10기가 뭐 1기가 가잖아요. 네. 이 기가의 단위가 10억이에요. 10억. 10억 이야기를 하는 이유예요. 좀 큰 규모의 좀 첨단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네. 이 기가입니다. 미국의 세 군데에 이제 이 기가 팩토리 그러니까 이 테슬라 전기 자동차 만드는 공장 이름을 기가라고 붙여요. 기가 팩토리라고. 네. 이름 잘 붙였네. 그래서 이제 또 어디에 있냐면 네. 중국 상하이에 있고 베를린에 있는데 아시아 시장을 감당하기 좀 모자라. 그러니까 이제 기가 팩토리를 올해 상반기에 이제 결정을 해서 내년에 이제 삽을 뜨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대상이 되고 있는 국가가 한국 네. 또 포함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인데 네네. 태국도 있고 뭐 한다는데 네네. 얼마 전에 또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인도네시아가 좀 유력하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인도가 전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이에요. 네. 니켈이 어디에 들어가? 자, 전기 자동차. 배터리에 배터리, 들어가잖아요. 2차 전지. 그것 때문에. 네네. 그런데 아니라 그랬어 또. 네. 인도네시아로 결정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기가 팩토리라는 것이 하나 유치되면은 네. 일파 만파 우리 경제에는 플러스 영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 경쟁력 및 부가가치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자세한 내용은 제가 조금 다음 질문에 네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니 이 미국이랑 좀 FTA 체결된 곳은 또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에 좀 우리가 되지 않을까 좀 기대도 했었는데 예. 그것도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뉴스를 통해서 이 급등락을 조금 반복하는 이런 주가 변동성에 좀 주의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 미국 방문하면 여러분들 일단은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다. 경제다. 이런 우리가 통통하게 연결을 바로 하셔야 돼요. 네네. 섹터와 종목입니다. 이때 우리가 바로 들어가야 될 게 IRA니까 반도체, 2차 전지 들어갑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의 이창양 지금 장관까지도 힘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저는 긍정적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 외에 2차 전지 쪽 우주항공도 들어갑니다. 이것도 협력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다음에 AI까지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관련되는 자율주행과 관련되는 이 섹터들을 여러분들 이건 그래서 적어도 그래 1년, 2년 뒤까지 보면서 여러분들이 투자의 관점을 넣어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오늘 정말 하이라이트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이 기가 팩토리. 저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봐요. 이거는 거의 제가 합리적 추론을 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해서 일론 머스크를 만나면 상당히 파격적인 제안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기가 팩토리 짓기만 해달라. 네. 그럼 우리가 엄청난 지원을 국가에서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게 우리의 한국의 산업 경쟁에 가져올 부가가치는 상당하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기가 팩토리가 어쨌거나 저쨌거나 테슬라와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성일 하이텍 이제 다시 보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네. 명신산업, 센트럴 모텍이나 MS 오토텍 그리고 HYTC까지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우리 기업들 중에서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테슬라와 관계된 기업들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눈길을 선제적으로 좀 돌려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수혜가 기대되는 업종으로 뭐 반도체, 2차 전지, 우주항공, AI뿐만 아니라 기가 팩토리까지 조금 짚어주시면서 이 관련 이 종목으로 성일하이텍, 명신산업, 센트럴 모텍, 또 MS 오토텍, HYTC까지 직간접적으로 이 테슬라와 조금 연관돼 있는 종목들 좀 지켜보시라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잠시 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